102번입니다. 실수 XYZ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하고 또 식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세 개수가 일정하게 같기 때문에 K라고 둔다면 XYZ는 절대로 분모니까 0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XYZ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이 K 값은 지수니까 반드시 양수이면서 절대로 1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XYZ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절대로 이 값은 K 값은 1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XYZ가 역수꼴로 나타나야 되니까 A의 X제곱이 K니까 이제 조금 빠르게 하면 A는 K의 X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B라는 수는 바로 K의 무엇으로 Y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의 Z제곱이 K니까 3이라는 것은 바로 K의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Z분의 바로 1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 두 수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곱해버리면 A, B를 이 두 식을 곱해버리면 좌변은 AB가 되고 우변은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겠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Z분의 4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바로 Z분의 4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K의 Z분의 1이 3이니까 이 식을 K의 Z분의 1의 전체의 몇 제곱, 4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Z분의 4가 되니까. 따라서 K의 Z분의 1이 무엇으로? 3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3의 4제곱이 되어서 AB의 곱은 바로 얼마가 된다? 8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03번입니다. 실수 XYZ에 대하여 다음 도식이 성립할 때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을 Z를 이용하여 한번 나타내 보라고 하네요. XYZ는 모두 다 0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X와 Y의 관계는 이 첫 번째 식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식을 무엇으로 K라고 둔다면 K는 양수이면서 지수니까 항상 양수죠. 1은 될 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2의 X제곱이 K니까 바로 2라는 것은 무엇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바로 K의 X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3의 마이너스 y제곱이 k니까 3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쓸 수 있습니까? k의 마이너스 y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y분의 1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니까 이 도식을 변변 뭐 해버리면 곱해버리면 2, 3은 6이 되면서 k의 바로 x분의 1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y분의 1로 우리가 원하는 요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 바로 지수에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식을 한번 이용해 봐야 되겠죠. 그 말은 6이라는 것을 K의 몇 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면 이 9의 y제곱이 보세요. 9의 y제곱이 바로 6의 z제곱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9라는 것은 누구와 연관이 됩니까? 3과 연관이 죠 그럼 얘는요, 9의 y제곱은 3의 제곱의 y니까 3의 2y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3의 2y제곱은 여기에 마이너스 y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무엇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3의 y의 바로 전체의 제곱으로
나타내 주자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3의 2y 제곱이니까 여기에 3의 마이너스 y 제곱이 k니까 요식을 조금 더 바꾼다면 3의 마이너스 y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제곱 해버리면 3의 2y 제곱과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y제곱이 바로 무엇입니까? 3의 마이너스 y제곱이 바로 k가 되니까 얘는 무엇으로? k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바로 k의 마이너스 2제곱이 누구랑 똑같다? 6의 z제곱과 똑같으므로 맞나요? 여기 있는 6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6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 z가 이해하면 z분의 1로 이해이 되니까 마이너스 z분의 2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 6을 무엇으로 바꿔버리자? 무엇으로 바꿔버리자? k의 마이너스 z분의 2제곱으로 바꾸어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은 밑이 kk로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z분의 2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은 1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조금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고리가 바로 이 3과 9가 바로 3의 제곱이니까 이 두 개가 연결고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풀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4번부터는 바로 지수 문제에 바로 실생활과 관계되는 지수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로그 편에 가도 로그도 바로 실생활 문제가 나오거든요. 한때는 이런 문제 유형이 항상 수능에 바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 바로 내신 대비는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집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의 형태는요, 이 가운데 이 식을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줄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문자에 대한 바로 설명들이고요. 이 식의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보통 식을 몇 개 만든다? 2개 만들어서 바로 보통 연립방정식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고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사용된 이 문자들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만 잘 알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는 어떤 방사능 물질의 처음 양을 바로 뭐라고 했다? M0죠. 즉, 처음의 양을 M0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T년 후의 양을 MT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방사성 물질이 바로 이렇게 붕괴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각각에 해당하는 것에 값만 대입하면 되니까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MT가 바로 T년 후의 양, M0는 바로 처음의 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A는 양수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상수 취급하면 되고요. 그 대신 여기에 마이너스 T가 바로 뭐다? 바로 몇 년 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3년 후 이 물질의 양이 그랬죠. 3년 후의 양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t 값이 얼마가 된다. 3년이 나왔으니까 3이 되는 거고 이 물질의 양은 3년 후의 양이니까 바로 무엇으로 M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양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 처음 양은 M0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3년 후의 양이
처음량의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M3은 바로 M0의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된다고 하고 12년 후니까 이때는 t가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12가 된다는 거죠. 그죠? 12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은 바로 KM0다. 그 말은 M0가 처음의 양이니까 바로 이 처음의 양의 몇 배가 된다. 바로 K배가 된다. 이런 의미겠죠. 이럴 때 바로 그 K배가 되는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것을 가지고 바로 t년 후의 양 mt, 즉 M3을 생각해 보면 맞나요? M3은 바로 무엇으로 M0에서 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M3을 무엇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나요? 얘를 2분의 1 M0로 바꾸어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우변이 모두 다 곱하기 형태잖아요. 여기에 점이 가운데 점이 하나 있죠. 이거는 바로 곱하기 의미니까 M0와 M0를 약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대신 여러분들 선생님이 잘못했는데 요 T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T가 3이니까 3을 넣었어야 되겠네 이거죠. 자, 따라서 여기서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2분의 1이니까 맞죠? A의 3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를 취한 것은 역수니까 그죠?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2분의 1을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12년 후의 양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다시 식을 하나 더 세워보면 M12라는 것은 뭐죠?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M0에다가 얼마를 A의 마이너스 12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M0에다가 A의 마이너스 12제곱을 곱해주면 되는데 바로 여기서는 12년 후의 양은 즉 M12가 바로 K의 M0배가 된다는 것, M0의 K배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A의 마이너스 12제곱을 우리가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M0 곱하기 얘를 A의 마이너스 3제곱에 몇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4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M0에다가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16분의 1의 M0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인저 바로 이 12년 후에 물질의 양은 처음 양의 몇 배가 된다? 16분의 1배가 된다. 즉 얘가 바로 K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6분의 1이 되어야 되죠. 요게 바로 M12가 되니까 M12는 M0의 16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5번입니다. 소리의 진동수는 반음이 높아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을 이용하여 도음보다 반음이 4개 높은 바로 미의 진동수는 도음의 진동수의 몇 배인지 구해보라고 합니다.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이 한 옥타브 높아지면 그 진동수는 2배가 된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여기 음악 문제와 연관되는 거라서 우리가 사실 음악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피아노 금반을 하나 어디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도가 되거든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되는데
자, 이 보통 낮은도라고 하고 높은도라고 하죠. 이 간격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 한 옥타브라고 이야기하죠. 옥타브. 자, 그래도 여기서 반음이라는 것은 여기 흰 금반도 있고 검은 금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도에서 레를 갈 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도레 사이에 이렇게 검은 금반이 있죠. 도에서 이렇게 이 검은 금반으로 가는 게 바로 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게 반음. 또 반음, 반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되는데 보통 우리가 비율이 나오면요. 비율이 영어로 레이셔거든요. 레이티아요. 그래서 보통 R이라는 문자를 많이 쓰죠. 이게 하나의 반음씩 갈 때마다 바로 이 R 비율만큼 증가한다는 말은 R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이 도음보다 반음이 네개만큼 높은 미까지 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되겠죠. 그래서 낮은 도의 그 진동수를 A라고 한다면 반음이 커지면, 반음이 올라가면 바로 이 R만큼 증가한다는 말은 바로 R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바로 뭐가 된다? AR이 된다는 거죠. AR. 그럼 또 반음이 또 증가된다는 말은 자 여기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한 ar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올라간다면 반음 올라가면 ar 세제곱이 되고 미는 바로 ar 네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미라는 진동수가 바로 AR 레이저곱이니까 이 도라는 이 진동수의 몇 배가 되느냐, 죠? AR 레이저곱은 바로 이 도라는 A의 몇 배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A와 A를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바로 R의 4제곱의 값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옥타브가 높아지면 그 진동수는 2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12개의 반음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여기가 AR 5제곱, 여기가 AR 6제곱, 여기는 AR 7제곱, AR 8제곱, AR 9제곱이 되겠죠? AR 10제곱, AR 11제곱, 여기 높은 도가 바로 AR 12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옥타브가 커졌을 때 이 AR 12제곱 높은 도는 낮은 도의 몇 배가 된다? 바로 2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바로 R의 12제곱이 2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찾는 것은 R의 4제곱이니까 자, R의 12제곱은 R의 4제곱의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찾는 R의 4제곱은 3이 이하하면 3분의 1, 즉 2의 3분의 1제곱이 되어서 바로 정답은 2의 3분의 1제곱배 또는 루트로 나타내줘서 세제곱근의 200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말은 바로 그, 그 전에 바로 이 진동수에다가 R을 곱한 게 다음 반음의 진동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6번입니다.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모두 다 읽지 말고 이 G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대로 식품 손상 지수다. 이렇게만 확인하면 돼요. 요게 G가 되고. 자, H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습도가 바로 H가 되네요. 그리고 T는 바로 기용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든 식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이럴 때
상대 습도가 80이고 기온이 30이라고 하죠. 그때 손상 지수를 G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때 바로 G1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G1은 14분의 그대로 여러분들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14분의 H-65니까 H가 습도죠. 습도가 바로 여기 H 퍼센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80을 기입하면 되고 마이너스 65에다가 곱하기 1.05에 바로 T제곱이죠. T는 기온이니까 기온이 30제곱이 되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두 번째는 습도가 75고 기온이 15일 때의 손상 지수를 G2라고 했으니까 G2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 보면 자, 분모는 여전히 14가 되죠. 그리고 자, H가 바로 습도니까 75에서 65를 빼고 곱하기 1.05에 바로 기온이 15도가 되니까 여기에 15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게 G2분의 G1이니까 이 식을 어떻게 하면 G2분의 G1이 나오겠습니까? 변변을 그냥 나누어 주면 되겠죠. 변변을 나누어 주면 바로 G2분의 G1이 그대로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G2분의 G1은 14와 14가 약분이 되겠죠. 분모에 있으니까. 따라서 G2분의 G1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여기는 75에서 65를 뺐으니까 10이 되고요. 10 곱하기 1.05에 15제곱이 되고, 여기는 80에서 65를 뺐으니까 15가 되겠죠. 15 곱하기 1.05에 바로 30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15는 5로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고요. 자, 1.05 미수가 똑같죠? 따라서 지수끼리 빼주면 바로 1.05에 얼마 된다? 15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1.05에 15제곱을 간단하게 얼마로 처리해라? 2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그냥 2로 바꾸어 주면 2가 약분이 되어서 G2분의 G1은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쉽게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단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어 줬기 때문에 꼭 사용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7번입니다. 어떤 문서를 R%로 확대 복사한 후에 또 복사본을 다시 R%로 확대 복사하는 작업을 반복한다고 하네요. 그럴 때 여섯 번째 복사본의 크기가 원본의 두 배가 될 때, 여덟 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는 여섯 번째 복사본의 몇 배가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105번 문제에서 우리가 피아노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때는 반음이 높아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면 나전도가 A일 때는 다음 반음은 바로 AR, 즉 비율로 증가한다는 말은 바로 R배를 계속 바로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R%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 바로 이 퍼센트로 확대가 된다는 말은 원래 원본의 그 글자 크기를 A라고 한다면 한 번 복사해버리면 원래는 A인데 한 번 복사할 때 R%가 바로 확대가 되니까 원래 A가 있는데 A에 바로 R%만큼 뭐 해준다? 증가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A 플러스 A 곱하기 바로 R%는 100분의 R이 되니까 A로 묶어버리면 바로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했는 거 기억나나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가 잠시 중지를 했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푸는 이 풀이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원본 A에서 R% 확대를 할 때, 여기는 뭐 확대만 되어 있으니까, 확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R%로 확대가 돼 있죠. 자, 선생님도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문맥은 잘 정확하게 전달은 못하겠지만 지금 R% 확대를 한다는 말은 그대로 이 문장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R%로 확대가 되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R이 10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100%는 우리가 숫자로 말하면 1이죠. 그러면 얘는 원본 그대로 우리가 복사가 된다는 말이고, R이 200이 된다면, 200%라고 한다면, 얘는 100분의 200이니까 2가 되어서 2배 확대됐다. 즉, R% 200%로 확대한다면 2배 확대한다. 이런 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에서 R%로 확대를 할 때는 그냥 A에다가 그냥 100분의 R을 뭐 해주기만 하면 된다.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즉, 이 R이 200이라면 바로 2A가 되니까. 맞죠? 2배 확대가 맞는 거죠. 그런데 R% 확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금과 이자 형태로 이 원래 A가 있는데 그 A에 R%를 더해 주어서 이런 꼴이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답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답은 똑같으니까 너무 이 로자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문맥상 아마도 R%로 할 때는 아마도 자, 풀이처럼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또 R%또 확대를 한다면 기존에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이 있는데 이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몇 퍼센트? 바로 R%를 또다시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A의 1 플러스 100분의 R로 묶어주면 앞에 1이 남고 뒤에 또다시 100분의 R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에 무엇이 되겠다?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R% 확대한다면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만약에 R%로 확대를 한다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100분의 R을 곱해주면 되니까 A에 바로 100분의 R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풀이집에 보시면 자, 6번 복사한 글자 크기가 원본의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맞죠? 자, 6번 복사한다면 A의 100분의 R에 바로 6제곱이 되겠죠. 거기 원본의 크기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런 꼴로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100분의 R의 6제곱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문제처럼 R%로보다는 R% 확대 이런 말이 더 여러분들 많이 사용했죠,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원본이 A인데 R% 확대를 만약에 N번 했다면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에다가 N제곱만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R의 6제곱이 2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것은 8번이잖아요. 그죠? 8번 복사한 것은 6번 복사한 것의 몇 배인가를 물어봤으니까, 8번을 표현한다면 A의 100분의 R의 8제곱이 되고, 이것은 6번 한 A의 100분의 R의 6제곱에 바로 몇 배가 되는지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AA가 약분이 되고 100분의 R의 6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이 네모는 내가 구하는 네모는 바로 100분의 R의 무엇이 되겠다? 8제곱에서 6제곱을 나누니까 바로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100분의 아래 6제곱이 2니까 우리가 6제곱으로 나타내주면 100분의 아래 6제곱을 다시 몇 제곱 해주면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100분의 아래 6제곱이 2가 되니까 바로 2의 3분의 1제곱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P가 바로 3이고 Q가 1이 되니까 바로 P 플러스 Q는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위의 것처럼 만약에 풀어본다면, 여섯 번째 복사본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6제곱은 원본 크기의 2배가 되니까, 이번에는 1 플러스 100분의 R의 6제곱이 미안합니다. 여기에 A를 약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2A에서 A를 약분해야 되니까 바로 6제곱이 2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1 플러스 100분의 R의 8제곱은 1 플러스 100분의 R의 6제곱 각각 A는 붙여야 되겠네요. 이거의 몇 배인가?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분되면 네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100분의 R에 8제곱에서 6제곱으로 나누어 주니까 지수끼리 빼면 되니까 제곱이 되어서 1 플러스 100분의 R에 6제곱이 2니까 6제곱을 이용한다면 얘가 전체 3분의 1제곱으로 바꾸어서 2의 3분의 1제곱이 되니까 이 또한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 답은 똑같죠. 답은 똑같은데 R%로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자, 풀이는 바로 이 풀이가 맞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R% 확대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도 문제를 풀다가 자, 갑자기 R%의 로자가 보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B 단계를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C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